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태풍 미탁은 이 시각 현재 남부 내륙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전남에 상륙했지만 경북과 영동 지역에 폭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오늘 오전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태풍의 이동 경로에 위치해 있는 경북 동해안으로 갑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종현 기자,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죠. 네, 태풍이 접근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어제 오후부터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현재 경북 울진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9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덕군 강구면 일대에도 한때 시간당 최대 38mm의 집중호우가 내려 강구시장 일대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10여 가구 30여 명이 인근 강구교회와 오포1, 2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영덕 강구시장 주변에는 주민들 통행을 차단한 채 배수 펌프를 돌리며 물빼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밤잠을 설친 채 3355 항구 주변으로 나와 침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병곡면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고 형산강 유역 경주시 강동대교와 포항시 형산대교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북 울진군 소곡리 지역에 42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울진 전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저지대 지역에 침수 우려가 있다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경북 동해안 지역엔 오늘 오전까지도 많은 비가 더 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포항과 울진, 영덕 등 동해안 지역에는 태풍 경보와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울진 소곡이 429.5mm로 가장 많고 영덕 318.5, 포항 315.4mm 등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 낮까지 100에서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노을성 파도가 예상돼 침수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태풍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주택 침수 피해 1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또 오후 3시쯤에는 포항 송도동 변압기에 벼락이 떨어져 주변 지역이 1시간 동안 정전됐습니다. 바닷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항포구에는 선박 3천여 척이 피항해 있고 섬 지역으로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경상북도와 동해안 지역 시군들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지난 태풍으로 입은 피해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안가나 저지대 지역 주민들은 피해 예방에 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 미탁이 대구와 경북 내륙을 관통하는 오늘 새벽이 고비인 만큼 이 일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연결합니다. 우동윤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점차 다가오면서 대구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고 바람도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모든 지역에는 어제 오후 9시 일기에 태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수량도 크게 늘어 어제 새벽부터 지금까지 고령 272, 구미 168, 대구 111.5, 안동 99.12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령에서는 덕곡면 후암 1, 2리에 한때 시간당 51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 40여 명이 덕곡면 사무소에 대피해 있습니다. 또 감천, 김천시 김천교 지점에는 수위가 상승하면서 홍수 경보가 발령됐지만 제방 높이가 5.59m로 여유가 있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대구 신천도 수위가 빠르게 오르면서 신천 동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10분쯤 대구 중구 대봉교 둔시에서 신천 동로에 진입했던 승용차가 침수돼 60대 남성과 80대 노모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70에서 110km로 예상돼 시설물 피해나 농작물 낙과 등 강풍 피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쯤 성주군 대가면의 한 농로 배수로에서 작업을 하던 76살 A씨가 급물살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또 낮 12시 40분쯤에는 대구 수성구 일대 신호등 19개가 낙뢰를 맞아 고장났다가 3시간여 만에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은 오늘 새벽이 고비인 만큼 농촌에서는 논두렁과 제방 등을 사전 점검하고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지난번 태풍 타파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어서 급경사지나 상습 침수구역 등에는 밤사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대구시도 실시간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5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많은 비가 집중된 삼척 지역에는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강릉의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상윤 기자, 빗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굵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강릉 등 강원 영동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굵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바다와 강원 남부 앞바다에 오늘 오전을 기해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높은 파도가 일고 있는데요. 동해안 항포구에는 어선 2,500여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조금 전인 새벽 1시 30분을 기해 강원 산지와 삼척, 동해, 강릉, 양양 등 7개 시군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영월과 정선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삼척 궁촌이 358mm로 가장 많고 삼척 원덕이 314.5, 동해 202.3, 강릉 옥계 105.5mm 등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내일 새벽까지 100에서 300, 많은 곳은 최고 5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삼척시 원덕읍과 근덕면 일대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산사태와 토사 유출, 주택 침수 피해 신고 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곳에 따라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와 함께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3년 전 태풍 차바 때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 바로 울산인데요. 태화강에 차바 이후 3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아른의 기자, 그곳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곳 태화강은 자정을 넘기면서 비바람이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에 기해서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2016년 태풍 차바 이후 3년 만입니다. 불어난 강물에 가로등과 나무가 물에 잠겨 어디가 길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수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4.77m까지 올라갔던 태화강의 수위는 지금은 4.59m까지 낮아졌습니다. 울산은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160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축제와 행사가 연기됐고 하늘길과 바닷길도 모두 막혔습니다. 어제 하루 울산을 오가는 항공편이 모두 결항했고 어선 830여 척도 피항해 있습니다. 잦은 비로 물이 가득 찬 울산의 3개 댐이 원류하면서 주변 지역 하천 범람과 침수 우려도 있습니다. 교통 통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부 상방 지하차도와 매암사거리 등 도로 78곳이 침수돼 일부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주택 11채도 일부 침수됐고 낙뢰와 폭우로 인한 정전 피해도 잇따라 500가구의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울산에는 임시대피소 265곳이 마련돼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태화강에서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자, 그럼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훈 기자, 태풍이 어젯밤 전남 해남 부근에 상륙했는데 지금은 정확히 어디쯤 지나고 있습니까? 네, 태풍은 어젯밤 전남 해남 부근에 상륙한 뒤 전남 내륙 쪽으로 계속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측된 바람 방향을 통해 실시간 태풍 위치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용돌이의 중심은 지금은 지리산 부근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시간에 약 33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동북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태풍 중심 위치보다 중요한 건 지금 어느 지역에 비바람이 센지겠죠. 위성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노랗고 붉게 보이는 부분이 발달한 비구름대인데요. 중심 부근의 호남 지방은 오히려 구름이 좀 약해지는 추세고요. 강한 구름대는 태풍의 오른쪽, 그러니까 강원 등 동해안 지역에서 발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이번 태풍은 특히 많은 비를 몰고 온 것 같은데 강수량이 빠르게 늘고 있죠.
네, 말씀드린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은 제주와 전남과 경남 지역 그리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보시는 것처럼 300에서 40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은 경북 울진 지역으로 약 시간당 1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북 영덕과 고령 등지에는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지하 건물 등 침수 위험 지역이나 산사태나 붕괴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즉시 근처의 대피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네, 그럼 지역별 상황도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재난감시 CCTV를 통해 지역별 태풍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경남 밀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밀양 삼량진 지역인데요. 바람으로 가로등이 흔들리고 비도 흩날리고 있습니다. 밀양은 오늘 새벽에 삼랑진과 용평동 등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홍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 경주입니다. 거센 비바람으로 인해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세차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경주는 형산강 강동대교 수위가 7m를 넘어서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주 옆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천이 크게 불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포항의 경우 2시간 만에 홍수주의보에서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강원도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척 노곡면인데요. 빗줄기로 화면이 안 보일 정도로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수량으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4월 산불로 피해가 심했던 강릉 옥계 지역입니다. 빗물로 화면이 얼룩덜룩한데요. 산불 피해를 입었던 만큼 산사태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네, 특히 홍수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침수 피해 우려가 큰데 그럼 홍수특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죠. 네, 낙동강 주변 일대에 잇따라 홍수특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1시 10분 경보가 내려진 경북 포항의 형산교 지점입니다. 현재 수위 3.05m로 경보 수위인 3m를 넘어선 상태인데요. 빠르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주변 지역에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갑천이 흐르고 있는 김천시 김천교 지점입니다. 어젯밤 8시 반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밤 9시 50분에는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현재 수위는 2.13m로 경보 수위는 2.5m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경북 경주시 강동대교 지점입니다. 이것도 0시 20분에 홍수 경보로 강화된 상태입니다. 수위가 현재 8.34m까지 불어서 계속해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많은데요. 경남 의령과 합천, 울산과 밀양 등지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일단 낙동강 하류 쪽이 만조 시간대를 지나면서 바닷물은 점차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낙동강의 유속이 느리고 상류댐에서 방류량을 늘릴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늦은 시간이지만 하천 상황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앞으로 비는 어느 지역에 얼마나 더 내릴까요? 네, 현재 비구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레이더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붉게 보이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곳은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등지로 이곳에선 시간당 50에서 100mm 안팎의 강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동해안 지역 중에서도 점차 북쪽 지역으로 집중호우 지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북쪽의 강릉이나 속초 등 영동 북부 지역도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낙동강 상류인 영남 내륙 지역에도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의 이동 양상을 보면 태풍과 함께 전체적으로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반대 방향인 동풍이 불면서 비구름이 그대로 정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밤새 동해안 지역에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이 최고 500mm 이상, 영남 내륙과 지리산 부근은 최고 300mm 정도입니다. 네,
태풍이 상륙하기는 전남 지역에 상륙했는데 동해안 지역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네, 태풍 주변의 바람과 백두대간이라는 지형적인 특징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태풍 주변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데요. 태풍이 몰고 오는 덥고 습한 남동풍과 한반도 북동쪽의 고기압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북동풍이 만나는 지점이 지금 바로 동해안 지역입니다.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백두대간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경북 동해안에서 점차 북쪽인 강원 영동 지역에도 비가 굵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곳이 지난 봄 산불이 발생했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 위성 영상을 보면 강원 옥계 지역은 이렇게 여전히 민둥산이어서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대피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밤새 재난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비가 우선은 걱정인 상황입니다만 역시 태풍인 만큼 바람도 만만치 않겠죠? 네, 밤새 태풍 중심 부근의 강한 소용돌이가 남부 내륙을 통과하겠는데요. 바람은 내륙 지역보다는 이렇게 해안 지역에서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 지역에는 오늘 최대 순간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태풍의 중심은 오늘 낮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지만 이렇게 동풍이 계속 유입되는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그동안 한반도에 영향을 준 6개의 태풍은 비껴가거나 금방 세력을 잃어서 최악의 피해는 피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방심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번 태풍은 보시는 것처럼 다릅니다.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절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이 전남에 상륙하면서 가까운 경남 서부 지역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리산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리산 국립공원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차주아 기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온 이곳 지리산은 조금 전까지 세차게 쏟아지던 빗줄기가 지금은 다소 가늘어진 모습인데요. 하지만 어제부터 조금 전까지 강한 비가 이어져 현재까지 지리산에만 30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잠시 후 새벽 3시쯤 태풍이 지나면서 가장 영향을 크게 받겠습니다. 태풍이 지나는 새벽에는 경남에 시간당 3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리산과 가야산 국립공원은 어제부터 태풍이 지나는 오늘까지 탐방로 모든 구간 출입을 통제하고 야영장과 대피소 숙박도 금지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남해 234.5mm, 사천 162.5mm, 진주 158.8mm 등입니다. 어제 오후 많은 비가 쏟아진 진주는 남강댐 방류량을 늘려 본류 방향 초당 400톤, 가화천 방향 초당 2,000톤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저지대 지역은 침수에 주의해야 합니다. 호우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주 상평동에는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고립됐고 사천과 산청에서는 주택이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배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진주는 많은 비로 진주교 아래와 지편면 장흥교 등 도로 7곳이 침수돼 교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산청 한방 약초축제와 진주 남강 유등축제도 어제와 오늘 임시 휴장합니다. 사천공항은 어제 저녁 김포와 사천을 잇는 왕복 구간이 결항했고 오늘 오전도 결항될 가능성이 있으니 출발 전 미리 확인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산 중산리 탐방 안내소에서 KBS 뉴스 차주입니다. 부산은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태풍 미탁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면서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최희지 기자, 부산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부산은 지금 빗줄기는 조금 약해진 상태입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조금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하지만 태풍이 근접하면서 바람은 점차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바다의 물결도 이 바람을 따라서 점차 더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어제 오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밤 8시를 기해 태풍 경보도 발효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는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요. 비는 오늘 낮까지 20에서 60mm 정도 더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은 새벽 5시 전후 부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부산은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낮까지 순간 최대 풍속 35에서 45m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강풍과 함께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가게와 주택 등 11곳이 침수됐고 도로가 물에 잠겨 승용차 운전자가 갇히는 등 어제 하루 동안 부산 소방재난본부에는 9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하루 김해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100여 편이 결항했습니다. 부산은 지난 태풍 타파 때 주택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컸는데요. 일주일 사이 태풍이 또 발생한 만큼 침수나 붕괴 사고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침수나 붕괴 피해 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부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종일 비가 내리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자정을 넘기면서 바람과 빗줄기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잠시 뒤인 새벽 3시에는 태풍특보도 해제될 예정입니다. 대전 갑천변에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전 갑천에는 비교적 강한 비가 내리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람도 많이 잦아진 상태인데요. 현재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약해지면서 특보도 일부 해제될 예정입니다. 대전과 세종 그리고 천안과 금산 등 충남 9개 시군에 내려졌던 태풍주의보는 잠시 뒤인 새벽 3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다만 충남 당진과 홍성 등 충남 서북부 6개 시군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내일 아침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대전이 88.3mm로 가장 많고 금산 76.5, 계룡 76, 세종 연서 72.5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대전과 세종시도 비상근무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나무 쓰러짐 4건 등의 물적 피해가 접수됐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천항과 신진항 등 충남 서해안의 주요 70여 개 항포구에는 5,700여 척의 어선이 피항 중이고 충남 7개 섬 지역을 오가는 정기 여객선의 운항도 모두 중단됐고 계룡산 국립공원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태풍의 위력은 많이 약해졌지만 오늘 정오까지 50에서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안전사고와 농작물, 낙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태풍 미탁이 상륙한 뒤 경상도, 이제는 동해안도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시청자들의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회부 이정은 기자와 함께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 화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제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데 정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지금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비 피해를 입어서 대개 안 계시게, 그러니까 못 계시게 된 분들,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바깥에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려주고 계시고요. 네. 계속 새벽 2시가 지난 시각이지만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울진 쪽뿐만 아니라 경주, 또 강원도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준비된 제보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삼척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장호터널 앞입니다. 네. 지금 산사태 때문에 이렇게 토사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한 12시쯤의 영상입니다. 네, 차량이 전혀 통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앞에 바리케이트가 쳐져서 차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강원도 삼척시 쪽에는 저지대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좀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도 하고요. 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지만 지금 비구름이 그쪽에 많이 몰려 있어서 폭우 피해가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저렇게 산사태가 특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음도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면인데요. 시청자 익명으로 제보 들어온 영상입니다. 여기가 마치 무슨 하천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사실 도로입니다.
이게 새벽 1시쯤의 그림이고요. 네.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을 때 지금까지도 이렇게 비가 계속되고 있어서 아직도 저렇답니까? 예, 더 유속이 예. 더 빠른 상태라고 예, 말씀해 삼척시 주셨는데요. 근덕면입니다. 네, 이 부근에서는 지금 한 1m 40cm 가량 정도가 물로 가득 차 있다고, 그 정도의 높이가 물이 차 있다고 하거든요. 1m 넘게 지금 물이 차 있는 상황이라서 예. 외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좀 높은 지대로 늦은 시각이라도 좀 옮기셔서 피해를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울산 울주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산 톨게이트 인근인데요. 지금 그 시청자 강건수 씨께서 삽을 들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막혀있는 하수구를 뚫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 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전부 이제 마을이 다 들어차 있는 상태고요. 네. 이분께서는 2016년도에도 차밭 때 이 마을이 똑같이 침수됐던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늦은 시각이지만 나오셔서 하수구에 막힌 부분을 좀 뚫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네, 조금 주셨습니다. 전에 이종훈 기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울산, 울주, 삼척, 포항 이 지역에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제보도 그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지금 어젯밤 11시 48분에 울산 쪽에서는 태화강 부근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이 계속적으로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천도 많이 불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에 저 하수구들이 불어난 이 폭우량, 강우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에서 시청자 주신희 씨께서 주신 영상인데요. 저 밑에 이제 차가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기가 다 차량 그 앞바퀴의 반 정도까지 물이 다 차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찍은 영상인데 종아리까지도 이제 물이 차 있어서 차량들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고 네. 사람들이 밖에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아파트 단지 있습니다. 내인 것 같은데 물이 네. 차서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1층도 아마 침수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비가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내리다 보니까 배수량이 좀 어떤 확보가 안 돼서 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낙엽 같은 거나 이런 걸로 막힌 부분이 있는지 혹은 배수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추후에 좀 취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경북 울진군 남대천으로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물살이 빠른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다리 위에는 차량이 지나다니는 모습 이때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김다영 씨께서 주신 영상인데요. 지금은 저 주변에 있는 집들에서 혹시나 침수 피해 때문에 침수 피해가 우려돼서 차량들을 다른 쪽으로 빼고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저기가 남대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천인데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예, 물살도 굉장히 거세고요. 예, 그렇습니다. 물의 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은 저 주변에 이 김다영 씨가 거주하시는 부근은 정전이 또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전 피해 이렇게 일었을 때는 뭐 휴대용 랜턴이나 휴대폰 등을 이용해서 좀 불빛을 밝히시는 게 양초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화재 위험에서 조금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도로 위에 차량이 아직도 다니는데 지금은 외출을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북 영덕군에 있는 강구중학교 인근입니다. 물이 이렇게 다리 위로 넘어오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 인근의 강구마을에서는 주민 대피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입니다. 예. 여기가 강구중학교 인근입니다. 이미 지금 범람이 시작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유량 때문에 물이 원래는 저 한참 아래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리 위로 이렇게 넘어오는 상태고요. 시민분들이 저기 지금 이 영상에는 좀 계시지만 아마 이분들도 지금은 대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강구면 주민 긴급 대피령이 내려진 강구 마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강구 중학교 앞인데요. 이미 하천이 범람해서 침수 피해 우려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이미 침수 피해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직도 대피하지 않으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혹여나 계신다면 빨리 대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북 울진군 울진읍의 그 모습입니다. 이게 마을 회관 앞에 이건 도로입니다, 사실. 네.
지금 뭔가 하천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여기는 마을회관 앞 도로고요. 저 랜턴을 들고 움직이시는 시민분도 보이시고 차량도 저 왼쪽 편에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도로가 좀 침수가 돼서 지금도 뭐 비가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금 상황이 복구되려면 비가 그치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시청자 제보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경북 울진, 포항, 그다음에 강원도 삼척 지역, 영동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매호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시청자 송민기 씨가 주신 영상인데요. 저 등 바로 아래쪽, 그러니까 화면에서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은 원래는 산책로입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지금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나서 걸을 수 없는 상태고요. 네. 저 다리 위로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조금 지나다니는 모습은 보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유량이 조금 더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좀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예. 좋겠습니다. 지금 둔치는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고 네. 하천에 물이 거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 수위도 계속 옆쪽에 높아지는 것 같고요. 예, 차량이 저때까지는 좀 있는 모습인데 아마 천변의 차량들도 침수 피해를 좀 우려해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시 수성구 매호천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경북 포항시 남구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김윤지 씨가 주신 영상인데요. 네.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발목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입니다. 여기는 그냥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빠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빠지지 않아서 도로 위가 물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네. 차량들도 물이 이렇게 앞바퀴까지 차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비가 좀 왔을 때는 차량을 계속 운행하시기보다는 멈추시고 몸을 먼저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지만 이렇게 물이 차 있을 때 거리를 다니는 것도 다소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한 곳에서 특보를 시청하시면서 태풍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김천시 황금시장 인근인데요. 이쪽은 차량들이 원래 다니는 도로입니다. 저 밑으로는 그 다리 밑으로 차량이 지나가는 곳이고요. 신호등도 보이시겠지만 사람들도 좀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도로인데 지금은 물이 가득 차서 사람도 아무도 다니지 못하고 차도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경북 김천시 황금시장 인근 네, 도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시청자 고은성 씨께서도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가 통제돼서 내려서 이제 영상을 찍고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네. 여기가 조금 낮은 지대기는 하지만 지금 굉장히 비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네, 보입니다. 저런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서 지나가려고 시도하시다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제보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제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추가 피해, 2차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제가 제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좀 쉬운 방법은요,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카카오톡의 플러스 친구에서 KBS 제보를 검색하시고요. 그 이후에 친구를 추가하신 뒤에 평소에 메시지를 보내시듯 영상, 사진 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간단한 내용도 적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제보가 가능한데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할 때는 KBS 뉴스라고 검색을 하신 뒤에 메신저에 영상이나 사진 등을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간단한 내용들 그리고 성함 이런 것들을 담아주시면 저희가 제보 영상 밑에 자막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BS 뉴스 사이트로 제보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오른쪽 위에요. 홈페이지에 제보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를 눌러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메일이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제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 지역에 계신 다른 분들의 피해 상황을 조금은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공해 주신 영상을 보시고 꼭 피해 없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우로 인해 강원도 삼척 지역에 가옥이 침수됐다는 등 119 구조 신고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인명구조를 위한 긴급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방청은 새벽 1시 50분부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구조 인력을 삼척 현지에 급파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또 긴급 구조 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한 산사태로 토사에 고립됐던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에서 산사태로 토사가 밀려와 노인 한 명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한 노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추가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오늘 오전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엔 태풍의 이동 경로에 위치해 있는 경북 동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종현 기자,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태풍이 접근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어제 오후부터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북상하면서 현재 울진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9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덕군 강구면 일대에도 한때 시간당 최대 38mm의 집중호우가 내려 강구시장 일대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10여 가구 30여 명이 인근 강구교회와 오포1, 2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영덕 강구시장 주변에는 주민 통행을 차단한 채 배수 펌프를 돌리며 물빼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밤잠을 설친 채 3355 항구 주변으로 나와 침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병곡면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고 형산강유역 경주시 강동대교와 포항시 형산대교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북 울진군 소곡리 지역에 42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등 울진 전역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저지대 지역에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피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에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계곡에서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승용차가 휩쓸려 하류로 떠내려갔습니다. 소방대원이 출동해 차량을 발견했지만 인근 사찰 승려로 추정되는 운전자 한 명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오전까지도 많은 비가 더 내린다고요? 네, 태풍이 북상하면서 포항과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는 태풍 경보와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울진 소곡이 429.5mm로 가장 많고 영덕 318.5, 포항 315.4mm 등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 낮까지 100에서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노을성 파도가 예상돼 침수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태풍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포항에는 주택 침수 피해 1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또 오후 3시쯤에는 포항 송도동 변압기에 벼락이 떨어져 주변 지역이 1시간 동안 정전됐습니다. 바닷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 항포구에는 선박 3천여 척이 피항해 있고 섬 지역으로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경상북도와 동해안 지역 시군들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지난 태풍으로 입은 피해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안가나 저지대 지역 주민들은 피해 예방에 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네, 인명피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북 성주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고 강원도 삼척에서도 토사에 고립된 노인 한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상황을 다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공식 집계는 아닙니다. 공식 집계가 되는 대로 다시 인명피해 상황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지역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 미탁이 대구와 경북 내륙을 관통하는 오늘 새벽이 고비인 만큼 이 일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연결합니다.
우동윤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태풍이 점차 다가오면서 대구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고요. 바람도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모든 지역에는 어제 오후 9시 일기에 태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수량도 크게 늘어 어제 새벽부터 지금까지 고령 272, 구미 168, 대구 111.5, 안동 99.1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령에서는 덕곡면 후암 1, 2리에 한때 시간당 51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 40여 명이 덕곡면 사무소에 대피해 있습니다. 또 김천시 김천교 지점에는 수위가 상승하면서 홍수 경보가 발령됐지만 제방 높이가 5.59m로 여유가 있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대구 신천도 수위가 빠르게 오르면서 신천 동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10분쯤 대구 중구 대봉교 둔치에서 신천 동로에 진입했던 승용차가 침수돼 60대 남성과 80대 노모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피해나 농작물 낙과 등 강풍 피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8시 50분쯤 성주군 대가면의 한 농로 배수로에서 작업을 하던 76살 A씨가 그물살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또 낮 12시 40분쯤에는 대구 수성구 일대 신호등 19개가 낙뢰를 맞아 고장났다가 3시간여 만에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태풍은 오늘 새벽이 고비인 만큼 농촌에서는 논두렁과 제방 등을 사전 점검하고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지난번 태풍 타파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어서 급경사지나 상습 침수구역 등에는 밤사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상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취약지구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대구시도 실시간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5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많은 비가 집중된 삼척 지역에는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릉의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상윤 기자, 강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강릉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도 강한 바람과 함께 굵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와 강원 남부 앞바다에 오늘 오전을 기해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높은 파도도 일고 있는데요. 조금 전인 새벽 1시 반을 기해 강원 산지와 삼척 동해, 강릉, 양양 등 7개 시군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영월과 정선에는 태풍 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삼척 공촌이 358mm로 가장 많고 삼척 원덕 314.5, 동해 202.3, 강릉 어깨 105.5mm 등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100에서 300, 많은 곳은 최고 5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척 오분동에서는 산사태로 토사에 고립됐던 77살 김모 할머니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삼척시 원덕읍과 근덕면 일대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산사태와 토사 유출, 주택 침수 피해 신고 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엔 오늘 오전까지 곳에 따라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와 함께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m의 강한 바람도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 등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3년 전 태풍 차바 때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 바로 울산인데요. 태화강의 차바 이후 3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아른의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태화강변은 지금 빗줄기는 조금 가늘어졌지만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어젯밤 이곳 태화강에 내린 홍수주의보는 발령 2시간 20분 만에 해제됐습니다. 한때 4.77m까지 올라갔던 태화강의 수위는 지금 4.42m까지 낮아졌습니다. 홍수주의보도 조금 전인 새벽 2시에 해제됐습니다. 울산은 태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금까지 170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20m에서 60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축제와 행사가 연기됐고 하늘길과 바닷길도 모두 막혔습니다. 어제 하루 울산을 오가는 항공편이 모두 결항했고 어선 830여 척도 피항했습니다. 잦은 비로 물이 가득 찬 울산의 세계댐이 원류하면서 주변 지역 하천 범람과 침수 우려도 있습니다. 교통 통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구 상방 지하차도와 매암사거리 등 도로 78곳이 침수돼 일부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주택 11채도 일부 침수됐고 낙뢰와 폭우로 인한 정전 피해도 잇따라 500가구의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울산에는 임시대피소 265곳이 마련돼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태화강에서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태풍 미탁이 지나간 경남에서는 저녁 한때 시간당 70mm 가까운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도로 위 물살을 헤치며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침수로 고장난 승용차가 도로 한가운데 방치돼 있고 물이 빠지기까지 차는 오도 가도 못합니다. 한 시민은 배수구를 막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경남 마산만 인근 상가 지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순식간에 무릎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 만일을 대비해 가게 출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쌓았지만 역부족입니다. 안으로 물이 들어올까 봐 퇴근도 못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만조하고 겹치는 바람에 지금 피해가 엄청납니다. 지금 가게 안도 지금 다 침수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안에 있는 식기들은 모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조금 힘든 상태가. 물이 찬 지하차도를 지나던 승용차는 시동이 꺼져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경남 일부 지역은 어제 저녁 한때 시간당 7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만조가 가까워지는 시각이어서 곳곳이 순식간에 잠겼습니다. 작년에도 왔지만 이렇게는 안 했는데 갑자기 이래 많이 오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침수되거나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 30여 곳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태풍 미탁으로 60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돼 소방과 각 자치단체가 긴급 복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렇게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양의 비로 인해 인명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집계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먼저 인명 피해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북 성주에서 농수로에 방해물을 제거하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려 배수로가 막힐 것에 대비해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직 공식 집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조금 전 새벽 1시쯤 강원도 삼척에서 산사태로 77살 김모 씨가 숨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는 주택이 파손되면서 3명이 다쳤지만 현재는 치료를 끝내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와 제주 등에서는 주택 101동이 침수됐고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16동이 파손됐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에서는 10세대 3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경남 의령, 경북 영덕 등에서도 주민 1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삼척 일대에 집중 폭우가 내리면서 가옥 침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이에 따라 강원도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인천과 충남, 충북 119 구조대가 조금 전 새벽 1시 50분 인명구조를 위해 긴급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늘과 바닷길도 대부분 발이 묶였습니다. 전국 공항에서 항공편 600여 편이 결항됐고 71개 항로 여객선 165척도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라산과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500여 곳도 출입이 막혔습니다. 중대본은 앞서 어제 오전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비상 2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태풍 위기경보도 기존 주의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격상해 유지 중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자치단체 인력 3만여 명이 비상근무 중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그럼 이번 태풍의 특징과 영향에 대해 기상 전문가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전 대변인이었죠.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기상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태풍이 이제 남부 내륙을 통과하고 있는데 네. 가장 위험한 지역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구름 분포나 바람 분포 등을 보면 서울 경기는 어찌 됐건 중심에서 멀기 때문에 네. 지금 바깥 그렇게 뭐 많은 비도 오지 않거든요. 자, 어디가 가장 위험하냐? 이게 점점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바람은 그 자체에 뭐 그렇게 아주 강한 태풍은 아니지만 영동 지방에 그 큰 비 지금까지 많이 내렸는데 여기다 더 내리기 때문에 네. 영동 지방이 더 큰 그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지금 강원도 삼척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 그래요. 또 네. 경북 울진, 뭐 포항에도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고. 그런데 보통 태풍이 상륙하고 나면은 내륙에 한번 부딪히니까 네. 이게 세력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바람은 분명히 그 바다에 있을 때보다 약해진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비구름은 그런 어떤 태풍 자체에 내포된 그런 비구름보다는 만들어지는 건 비구름이 더 그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륙한 뒤에 약해진 것은 틀림없지만 그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그 정도의 비, 그 정도의 해안가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것입니다. 네. 태풍은 좀 약해졌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비구름이 새로 만들어지는 네, 곳이 영동 지역이다. 네,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태풍이 제주도 지날 때 한라산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가 그런 그 공기들이 한라산이라고는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 태풍이 지금 내륙으로 동해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반경이 뭐 그리 크지 않은 한 200km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남쪽은 태풍의 지금 영향권에 완전히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 자체 플러스 그 지형적인 효과가 더해지는 영동 지방에 네. 그 내일까지는 더 큰 비가 우려돼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제일 두려운 게 이제 산사태 이런 것들이 그 우려가 되는 것이죠. 네, 비두비지만 영동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과거에 산불 네. 났던 산불 피해 지역도 있고 네. 산사태를 조심해야겠군요. 그런데 이렇게 그 태풍이 10월 달에 서해로 들어와서 한반도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경우 아닙니까? 드물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접근한 사례가 그렇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네. 계절적으로 그만큼 이제 공기가 차가워졌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올해는 그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이례적으로 지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태풍이 뭐 많이 몇 개든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까지 지금 온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7번째 영향을 받는 그런 때가 되는데 과거 통계를 보니까 1994년도에 태풍 세스가 이와 유사한 진로로 남해안 생각해서 지나갔는데 그게 10월 11일이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번에가 10월 3일이니까 그다음에 영향은 직접 이렇게 상륙은 안 했지만 영향을 준 태풍 가장 늦게 이게 98년도 태풍 제보였는데 네. 10월 16일, 뭐 17일 이때 영향을 줬으니까 앞으로도 뭐 태풍이 이걸로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아직 태풍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또 올 수 있습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그 태풍 발생 가능 지역의 어떤 바닷물이 냉각 식지 않았고요. 설령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못 오는 그런 어떤 기압에 치면 네. 염려할 게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이례적으로 지금 10월 상순임에도 불구하고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과거에 2016년 태풍 차바 그 아까 말씀드린 94년도 태풍 사스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네. 올해처럼 그렇게 강하게 세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까지 왔던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금방 약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풍이 오기 전에 우리가 늦더위를 느낄 만큼의 더위를 느꼈는데 그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그런 어떤 위력이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뭐 완전히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금방 또 생길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할 그런 어떤 그 상황은 아니지만 올해가 또 이게 기록적으로 태풍이 늦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걱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태풍이 내일 아침에 동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때까지 안전을 위해서 이것 하나만은 꼭 좀 지켜달라 하는 안전 수칙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사례들을 보면 태풍이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태풍이 다른 그 링링과 타파와 달리 우리나라를 관통하고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태풍에 대해서 뭐 방심하면 안 되겠고 특히 지금 이 태풍 미탁이 많은 비를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저지대 침수 지역
또 이게 지금 밤에 심야에 지나가고 있는 태풍이기 때문에 밤에 혹시 잠든다거나 그 침수 지역 그런 어떤 인명 피해에 대한 어떤 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기상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태풍은 남부 내륙 지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대구 남서쪽 약 80km 부근 육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이 점차 북동진하면서 오늘 오전 중에는 동해상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예상되는 이동 경로에 따라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을 비롯해 또 동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에도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태풍이 만들어낸 강한 비구름대가 한반도 전역을 아주 크게 뒤덮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여전히 시간당 60mm 이상의 강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 그 밖에 전국 곳곳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내릴 비의 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은 최고 5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영남 지역도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 예상됩니다. 앞으로 서쪽 지역의 비가 그치기 시작할 텐데요. 아침 중에 대부분 지역의 비가 그치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늘 밤까지도 비가 많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아주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이 모두 지나가고 난 내일도 제주도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점점 더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동해상의 물결이 최고 7에서 8m까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 미탁이 한반도 남부 지역을 관통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가 확대되고 있고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KBS 뉴스 특보는 계속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